태백시의 겨울 축제인 태백산 눈축제가 개막해 다음 달 3일까지 눈조각 작품 전시와 눈꽃 등반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동해안의 수온이 높아지면서 올해 오징어 어획량이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어나고 가격도 하락했습니다. 강릉 펜션 사고로 원주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던 나머지 2명의 학생이 모두 퇴원했고 사고수습대책본부도 해단됐습니다. 지난해 시범 도입됐던 군장병 평일 외출이 다음 달부터 확대돼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태백시의 대표 겨울축제인 태백산 눈축제가 시작됐습니다. 다음 달 3일까지 17일 동안 대형 눈조각 작품 전시와 태백산 눈꽃 등반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홍한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해발 870m 태백산 단골 광장에 거대한 눈 조각들이 우뚝 섰습니다. 단군과 제우스, 포세이돈과 스핑크스 등 동서양 신화 속 12명의 주인공을 길이 50m, 높이 8m의 작품에 담았습니다. 책에 나오는 제우스 신이라든지 막 단군 할아버지라든지 막 눈으로 표현하니까 되게 신기하고 좋고요. 오길 잘한 것 같아요. 태백산 단골 광장과 황지 연못 등 4곳에 모두 27점의 다양한 눈 조각 작품들이 전시됐습니다. 조각상이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웅장한 단군 신화 등에서 아이들이 공부하면서도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볼거리들이 있어서 기억 속에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지난달부터 전문 작가들이 인공제설한 눈 6만 톤을 활용해 대형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눈조각, 이글루 카페, 체험거리, 먹을거리, 우리 관광객들을 맞이할 준비 잘하고 또 안전하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 관광객 여러분들 많이 찾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랫광장에서는 전국의 대학생들이 모여 만든 눈 조각 작품 10여 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눈썰매와 얼음 미끄럼틀은 동심으로 돌아간 어른들에게 인기입니다. 눈으로 만든 이글루 카페 등 체험거리도 많이 준비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즉 말해서 아트존, 가족 눈사람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목시켰습니다. 올해로 26회를 맞는 태백산 눈축제는 다음 달 3일까지 17일 동안 계속됩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한동안 안 잡히던 오징어가 최근 동해안에서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오징어가 풍어를 이루자 추운 날씨에도 새벽 항구에는 활기가 넘칩니다. 배연환 기자입니다. 새벽녘 겨울바다를 가르고 오징어 배가 항구로 들어옵니다. 도착하는 배마다 오징어가 한가득 실려 있습니다. 항구에 오징어가 풀리자 경매 참가자들 역시 바쁘게 움직입니다. 자, 결제합니다. 자, 35, 6,200원. 모처럼 오징어 대풍이 이어지면서 새벽 항구도 분주하고 활기찬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해안에서는 올 들어 현재까지 오징어 743톤이 잡혀 지난해 같은 기간 193톤에 비해 3.8배나 늘었습니다. 북한 한류가 약해지면서 동해 연안 수온이 높게 유지돼 오징어 어장이 폭넓게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어획량이 급증하면서 오징어 가격은 20마리 한 상자 기준 4만 원 수준으로 지난해 6만 4천 원보다 낮습니다. 오징어가 많이 잡힌다고 그래서 왔는데 어제 관광 겸사겸사해서 왔습니다 하고 하루 저녁 자고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경매 구경하고 그리고 이거 좀 둘이 가다 먹으려고. 오징어 풍어와 함께 자취를 감췄던 명태도 많이 잡히면서 동해안 대표 어종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지난달 강릉 펜션 사고로 원주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왔던 학생 2명이 오늘 퇴원했습니다. 부상 학생 7명이 모두 퇴원하면서 한 달여 동안 운영됐던 사고수습 대책본부도 해단됐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강릉 펜션 사고로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에 옮겨졌던 학생 2명이 오늘 퇴원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32일 만입니다. 주변의 도움 없이 걸어서 취재진 앞에 선 두 학생은 치료를 담당한 의료진과 시민들에게 고개 숙여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병원을 나선 이들은 보호자와 함께 서울에 있는 집으로 갔습니다. 담당 의료진은 학생들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우려했던 합병증 증세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한 4주가 조금 넘었는데 현재까지 큰 지연성 신경학적 합병증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큰 고비는 넘겼다고 생각합니다. 이로써 강릉과 원주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학생 7명이 모두 퇴원했습니다. 사고 수습을 위해 꾸려졌던 대책본부도 학생들의 퇴원과 함께 오늘 해단됐습니다. 한편 경찰은 펜션 관계자와 보일러 설치 업체 업주, 가스안전공사 직원 등 9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지난해 시범적으로 도입됐던 군장병 평일 외출 제도가 다음 달부터 전면 확대됩니다. 하루 수천 명의 군장병들이 저녁 시간대 나오게 되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걸로 예상됩니다. 김용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성군 간성읍의 시외버스 터미널입니다. 주말과 휴일을 제외하고 평소에는 군장병들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 군장병들의 평일 외출 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면서 시내 분위기도 달라질 전망입니다. 고성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군 장병은 12,000여 명으로 하루 2,000에서 3,000명이 군부대 밖으로 외출을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음식점이나 게임시설 관련 업체들은 군장병 할인 제도와 메뉴를 개발하는 등 서비스 개선에 나섰습니다. 더 좋은 서비스로 아마 보답하지 않겠느냐. 아마 우리 상인들도 의식도 많이 바뀌어갈 것 같고 또 지역 경제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고성군도 군장병들의 체류를 유도할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교육 강좌를 개설하고 외출 군인들이 모이는 곳에는 편의시설을 신축합니다. 올해 안에 고성군 버스터미널 인근에는 목욕탕과 군장병 문화 쉼터를 갖춘 지상 3층 규모의 복지 커뮤니티 센터도 지어집니다. 예, 군에서는 그 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지역 상인들은 스스로 서비스 개선을 통해서 군인들이 그 외주로 유출되지 않도록. 지난해 군장병 설문조사에서는 외출 외박 때 바가지 요금과 카드 거부, 불친절 등의 부당 대우가 불편사항으로 지적돼 군장병 맞이를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용호입니다. 도내에 이번 주말 또다시 미세먼지가 몰려올 걸로 보입니다. 미세먼지를 잘 대비하려면 측정부터 잘 해야 하지만 측정소 높이 기준과 실제 현실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시 보건소에 있는 미세먼지 측정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3층 건물 옥상에 있는데요. 사람이 호흡하는 높이보다는 훨씬 높은 위치입니다. 춘천 석사동 강원도 개발공사 2층 건물 옥상에 위치한 측정소도 14m. 두 건물 옥상에서 측정한 미세먼지 농도는 춘천을 대표하는 수치로 기록됩니다. 그런데 이는 환경부 설치 지침을 어긴 겁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측정구를 지상 1.5m에서 10m 사이로 규정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 10m보다 높게 할 수 있지만 20m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 도시대기 측정소 21곳 가운데 15곳이 10m보다 높게 위치하고 동해시청 측정소는 21.9m에 달합니다. 지침을 무시하는 건 행정 편의 때문입니다. 각 시군이 직접 소유한 건물 3곳에서 5곳을 추천하면 전문가들이 이 가운데 한 곳을 선정합니다. 이렇다 보니 대부분 행정관청에 10m가 넘는 건물 옥상 부지가 채택되는 겁니다. 도시대기 측정망의 수를 늘리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합니다.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측정망 수가 면적에 비해서 굉장히 작아서 조금 더 다양한 지점의 측정망을 좀 우리가 선택을 한다면은. 게다가 시군 소유 높이 10m 이내 건물이 없는 경우에는 10m를 초과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까지 두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환경부 검증 결과 높이 2m 측정소에서 잰 미세먼지 농도가 높이 20m 측정소보다 최대 28% 더 높게 나왔습니다. 사람이 생활하고 호흡하는 높이로 측정해야 한다는 원칙은 있으나 마나합니다. 그 개인 건물들은 추가적으로 이제 들어갈 수 없는 경우도 사실 많거든요. 그 안전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될 수 있으면 이제 관공서 업무라든지 이런. 강원도는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기 이전에
측정소 위치를 바로잡아 신뢰할 수 있는 수치부터 내놓아야 합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강원 동해안에 건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 삼척과 동해, 강릉과 양양, 고성, 속초, 평지에 건조주의보를 건조경보로 변경하고 산불 등 화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행정안전부도 입산 시 화기 소지를 금지하고 논두렁과 폐기물 소각을 금지해달라는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삼척시 근덕면 상냉방리 주민들이 포스파워 삼척화력발전소 하역시설 건설 현장을 찾아 생활피해 보상 등을 요구했습니다. 삼척화력발전소 항만시설이 들어서는 근덕면 상냉방리 주민들은 오늘 현장 입구에서 작업 차량 출입을 막고 조속한 피해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주민들은 부지 조성과 작업 차량 운행 등으로 소음과 먼지 등 생활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보상 협의가 늦어지고 있다고 항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 측은 장비 투입을 중단하고 주민들과 보상 협의를 다시 갖기로 했습니다. 강릉 출신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의 성폭력 미투 고발을 응원하고 가해자들의 처벌을 촉구하는 지역 여성계와 시민단체의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강릉 여성의 전화는 체육계 전반에서 더 이상 폭력이나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심석희 선수의 용기를 응원하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가해자 처벌을 촉구하는 성폭력 미투 운동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이에 앞서 정의당 강릉지역위원회와 강릉시민행동 등에서도 심석희 선수를 응원하고 가해자 처벌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도심 곳곳에 내걸었습니다. 강릉시가 내년도 국도비 확보 목표액을 올해보다 1,500억 원 늘어난 8천억 원으로 정했습니다. 강릉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국비 확보 TF를 운영하고 사업 발굴과 신청에서 국회 심의 의결까지 단계별로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올해 처음 개설한 서울사무소의 협력관을 정부 부처와 국회, 강원도와의 소통 창구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도 국도비 목표액은 지방교부세 4,200억 원, 국고보조사업 3,172억 원, 국책사업 628억 원 등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오늘 2019학년도 고교 평준화 지역 신입생들의 학교를 추첨 배정했습니다. 배정 대상은 강릉 7개 학교 1,393명, 춘천 7개 학교 1,655명 등 도내 22개 학교 5,437명입니다. 통학 시간이 오래 걸리는 학생 908명은 집에서 가장 먼 학교 2곳을 제외하고 배정됐습니다. 또 선배정 대상자는 체육특기생 120명을 포함해 606명입니다.